오늘은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네, 회생파산연구소를 차리셨군요. 네. 최근 코인 주식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우리 젊은 층에서 특히 개인회생 파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다던데 그런가요? 아무래도 코인이나 주식이 투자를 했을 때에 비해서 폭락을 하게 되면 이제 소액을 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가진 재산을 다 투입을 했다거나 또는 레버리지로 몇 배 투자를 했다거나 이런 분들은 버티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고, 거기다가 이제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버틸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제 이 제도를 모르는 분도 많아서 그거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오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저는 직장생활 8년차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에 취업해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가끔 어울려 술 한잔 하는 날 빼고는 딱히 다른 데 돈을 쓰지도 않았고 월급은 꼬박꼬박 적금으로 모아두었습니다. 나름 성실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제 자신을 참 한심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누구는 서울 어디에 집을 사서 몇 억을 벌었다. 누구는 코인에 투자해서 몇십억을 벌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동안 재테크도 모르고 산 제 자신이 여러모로 한심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코인에 투자해 재테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적금 3천만 원을 빼고 큰맘 먹고 대출을 7천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총 1억이 되는 돈을 모두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처음에 코인 시세가 괜찮았습니다. 제 인생에도 이런 행운이 오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저의 행운은 오래 버텨내질 못했습니다. 코인 시장이 하락세를 겪으면서 가지고 있는 코인이 모두 손실을 봤습니다. 문제는 대출입니다. 원리금을 내는 것도 어려운데 채무 하나가 곧 만기가 닥쳐서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네, 대출을 받아서 코인 투자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줄여서 비투라고도 많이 하던데 비투를 하신 분인데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이 변호사님, 네. 이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있으실 수는 없으실 것 같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받을 수 있는 거의 모든 대출을 다 받아서 들어갔다고 봐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코인이 떨어지게 되면, 당장 한두 달 이상을 더 버티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고,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이자를 낼 수 없는 상황조차 처하게 되기 때문에 거의 월급을 다 투입해서 이제 원리금을 내는 수준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러다 보면 또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할까요? 사연자의 얘기를 보면 이분이 다행히 소득이 꾸준하게 있으셨던 분이고, 또 채무는 많은데 재산이 지금 크게 없으신 분으로 파악이 돼요. 이런 네. 분의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한 케이스인데, 네. 이제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채무를 넘어서는 재산이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할 수 있는 거는 개인회생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사시는 미혼 직장인이기 때문에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116만 원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를 법원에 내는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이번에 서울회생법원에서 발표한 실무준칙이 있다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2022년 7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된 실무 준칙인데요. 네. 원래는 이제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산정을 한 후에 그 금액을
그 금액의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된다는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산 가치에 포함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뭐 보증금도 있고 차량도 있고 이런데 이제 여기서 주식이나 코인의 손실금을 청산 가치에 포함된다. 즉 재산이 있는 걸로 간주를 한다는 관행이 있었거든요. 그동안에는. 네네. 근데 그런 이제 관행이 일단 가혹하고 또 실제로 이제 재산이 있지도 않은 이제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취지로 서울회생법원에서 먼저 그거를 주식 코인 그 청산 가치에서 반영하지 않는 취지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제 그 실무준칙을 변경하면서 사실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결국에는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이라면 기존에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채무자 재산으로 보고 판단을 했지만 이제는 뺀다는 거라서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좀 사례로 비교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연을 주신 분이 소득이 20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최저생계비 116만 원을 제외한 약 84만 원 정도를 36개월 변제를 하면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아까 7천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약 4천만 원 정도 및 이자를 탕감받을 수 있는 이제 채무자인데 이분이 이제 대출을 받아서 코인에 투자한 금액이 7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7천만 원 전액이 청산 가치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기존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3천만 원 정도 아까 이제 4천만 원 탕감된다 그랬으니까 3천만 원 정도 변제를 하고 4천만 원이 탕감되는 게 맞는 분인데 이분의 그 재산이 억지로 늘어나다 보니까 7천만 원 정도를 변제를 해야 되니까 이분이 이제 얼마를 버는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7천만 원을 맞춰서 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 7천만 원이 청산 가치에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원래 이분이 원래 소득 200만 원 가지고 이제 변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84만 원 곱하기 36개월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관행을 변경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채무자들이 그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잘 갚다가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들이 그동안 좀 쌓여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는 일단은 코인 주식 손실금도 기존과 같이 손실금으로 그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 준칙 개정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사실은 가상 자산이나 주식 투자에 실패한 이들의 부채까지 국가가 변제해 주겠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도덕적 해이라는 것이 걱정되니까요. 그런 비판이 맞습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네.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제 손실금을 정부가 갚아준다거나 또는 손실금 자체를 모두 탕감해준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원래 이분이 내야 될 변제금이 있는데 그걸 조금 이제 불이익을 줬던 거를 이제 불이익을 뺀 거기 때문에 이분은 원래 소득에 상응하는 수준의 변제는 원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6개월간 그 금액을 내줘야 나머지가 탕감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나라가 뭐 깎아준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가상자산이나 주식 투자에 실패한 부분을 무조건 다 국가가 뭐 변제해주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을 그동안에는 자산으로 본 것을 손실을 봤으니까 다른 자산과 같이 손실로 똑같이 처리한다. 이런 부분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정리를 해보면 이세영 변호사님, 네. 코인 투자로 7천만 원의 빚을 진 사연자의 경우에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 어떻게 결론이 될까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200만 원 소득을 전제로 했을 때는 이제 최저생계비 116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제 변제금으로 산정이 될 거고 네.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려면 이분의 이제 소득, 재산 그리고 채무에 대한 정보를 이제 그 서류를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되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심사를 한 3개월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회생 절차를 신청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회생을 하실 때 회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르고 계신 부분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아무 활동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것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네. 근데 이제 대출이 나오지 않고 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이런 문제 말고는 그 월급을 사용한다거나 또는 이제 뭐 통장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20대 특히나 이제 코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20, 30대 분들이 많으신데 20대 만 29세 미만의 경우에는 회생 기간을 최대 24개월까지 단축해주는 이제 서울 회생법원의 실무 준칙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코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기간 단축의 그런 혜택은 못 받는군요. 네. 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 가지고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 변호사님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서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권진원의 살다 보면 들려드릴게요. 양서영이었습니다.